당신이라면 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아파트 쓰레기장을 뒤지는 그 할머니를 보고 주민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시면 어떡하나. 정신이 온전하신 건가?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 강민호입니다. 48세,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째입니다. 이혼 후 아들 태연이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이 일이 제게는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오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더니 301호 최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55세, 전 동대표를 지내신 분이라 아파트 관리에 유난히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강 경비원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8층 박영자 할머니 말이에요. 요즘 매일 새벽에 쓰레기장을 뒤지신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요? 72세 되신 분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혼자 사시는데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최수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화면이었습니다. 8층 할머니. 또 새벽에 쓰레기 뒤지심유. 위생 문제 아니에요? 72세 혼자 사시는데 좀 걱정되네요. 혹시 치매는 아니실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저도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시고 주민들께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셨고 정신도 또렷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수진 씨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나간 후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벽 3시쯤의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할머니가 쓰레기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 사이를 살피다가 어떤 박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박스 안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박스를 들어올렸습니다. 7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박스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 저는 며칠간의 영상을 더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거의 매일 새벽 3시에 쓰레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은 박스를, 가끔은 봉투를, 가끔은 손에 뭔가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태연이는 요즘 미술 숙제로 바빴습니다. 아빠 오늘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왜? 아까 단톡방에서 8층 할머니 얘기 나오던데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던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태연아, 너 혹시 CCTV 영상 보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네? 왜요? 아빠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네가 자세히 좀 봐줄래? 다음 날 오후 태연이가 경비실에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이에게 새벽 3시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연이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아빠 저기요. 태연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들고 가시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는 태연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박스에서 뭔가 작은 것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설마.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손녀 박지은 씨였습니다. 37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3년 전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할머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할머니를 자주 못 찾아뵀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무슨 문제라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쓰레기장에 나가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요. 할머니가 왜?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저녁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경비원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이유 다 아시죠? 8층 박영자 할머니 건입니다. 그녀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 3시 영상이고요. 이건 그저께, 이건 지난주. 최수진 씨가 여러 날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 이러고 계십니다. 72세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제 어머니도 치매 초기에 비슷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잖아요. 쓰레기를 뒤지신다는 건 손녀분은 뭐라고 하세요? 최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분도 잘 모르신대요. 3년 전에 결혼하셔서 나가신 후로 자주 못 찾아뵙는다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 씨였습니다. 회사 퇴근길인지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일로 모이신 거죠? 최수진 씨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네, 지은 씨 혹시 할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바쁜데 오지 말라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방치했습니다. 3년 동안 결혼했다고. 바빴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할머니께서 정확히 뭘 하시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최수진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강 경비원님, CCTV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비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태연이가 옆에 앉아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빠 저 박스 안에 정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저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박스에서 작은 다리 하나가 삐죽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동물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새벽 2시 50분 저는 경비실을 나와 쓰레기장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계셨습니다.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 사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박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들.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박스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 고양이 3마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으로 야옹거리는 아기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괜찮아. 할미가 데려갈게.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점퍼 안쪽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접어서 함께 들고는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동물을 구조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럼 집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는 걸까? 혼자서 관리가 되시는 걸까? 혹시 동물 수집꾼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미세하게 동물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가셨고 문이 닫히기 전 잠깐 보인 안쪽 거실에 여러 개의 캣타워와 강아지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저는 주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동물을 구조하고 계십니다. 최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집 안에 지금 몇 마리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로 들어보니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수군댔습니다. 동물 수집 아니에요? 72세 혼자서. 관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위생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최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내일 저녁에 할머니 댁을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지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 씨, 내일 저녁에 주민 몇 분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강 경비원님, 할머니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꼿꼿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을 품에 안고 이제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일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72세 어르신이 혼자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돌본다는 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 할머니 집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경비실에서 제복을 가다듬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할머니 집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박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강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지은 씨 오셨군요. 네, 할머니께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주민분들이 오신다고.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은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라고. 곧이어 최수진 씨와 다른 주민 2분이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이 8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는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이 저렇게 크구나. 8층 복도에 들어서자 미세한 동물 냄새가 났습니다. 최수진 씨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역시 냄새가 나네요. 805 앞에 섰습니다. 지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여러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3개의 대형 캣타워가 설치되어 있었고 고양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크고 작은 강아지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강아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구석구석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어 환기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사료와 물그릇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동물용 화장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냄새는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좁지만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동물 수집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실 줄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집이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은 씨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고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아니에요. 저는 최악의 손녀예요.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를 지은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중성화 수술 영수증도 여러 장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들이라는 제목 아래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봉이 입양, 2020년 7월 3일 까미 입양, 2023년 9월 20일 삼둥이들 입양. 제가 사진벽을 보고 있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150마리를 구조했어요. 150마리요? 최수진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만들어서 입양을 보내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에요. 할머니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다 기록해뒀어요. 할머니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일지 2018년 11월 5일 시작. 그 아래로 빼곡하게 날짜와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새벽 3시 쓰레기장 박스 안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발견. 생후 2주 추정 눈도 못 뜸. 분유로 급히 먹임. 다음날 병원 데려감. 2018년 11월 20일 첫 번째 아이 이름 처시 건강회복. 입양 공고 시작. 2018년 12월 10일 처시 입양. 30대 부부에게 연락처 받음. 정기 연락 약속.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조 날짜, 상태, 치료 과정, 입양 날짜, 입양 가족 정보. 할머니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오늘 첫 구조를 시작하기로 했다. 35년 전 내 딸과 사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차 안에 우리 집개 콩이도 함께 있었다. 콩이도 그날 죽었다. 당시 2살이던 지은이는 매일 밤 콩이를 찾으며 울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무력함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그래서 시작한다. 버려지는 생명들을 구하는 일을 내가 지은이한테 못 해준 것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 네가 매일 밤 콩이를 찾으며 울었어. 콩아 콩아 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할미가 너무 미안했다. 부모도 못 지켜주고 걔도 못 지켜줬으니까. 할머니 최수진 씨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세라고 혼자 사신다고 저희가 함부로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해요. 이상해 보였을 테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을 혼자서 어떻게 돌보시는 겁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사료 주고 물 갈아주고 오후에는 산책시키고 저녁에는 또 청소하고.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72세지만 아직 몸은 괜찮아요. 등도 꼿꼿하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최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랍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딸이 남긴 보험금을
적금에 넣어뒀는데 거기서 이자가 월 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럼 총 120만 원을 네, 다 여기 쓰고 있어요. 사료가 병원비, 중성화 수술비. 통장 내역을 보니 정말 빠져나가는 돈이 모두 동물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사료 구매, 애견 미용, 예방접종. 할머니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드실 건요? 지은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미는 많이 안 먹어도 돼.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충분해. 할머니, 그때 제 아들 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 어때요?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맞았어. 할머니는 천사셨어. 최수진 씨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CCTV 영상 좀 봐도 될까요? 강 경비원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세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 5년간의 주요 영상들을 정리해 온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2019년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새벽 3시, 쓰레기장 금속 쓰레기통 안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구조하는 할머니, 땀범벅이 된 얼굴로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는 모습. 2020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새벽 3시, 눈 쌓인 쓰레기장에서 얼어붙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재빨리 점퍼로 감싸는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는 뒷모습. 2021년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새벽 3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젖은 박스를 들고 가는 할머니, 박스 안에서 고양이 새끼 5마리. 2023년 봄, 할머니가 쓰레기장에서 거의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가슴을 압박하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고 몇 분 후 고양이가 움직이자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손을 모으는 모습. 영상을 보는 내내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최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최수진 씨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최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72세 어르신이라고. 혼자 사신다고. 저는 할머니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모두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때 한 고양이가 할머니 무릎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애는 3이에요. 한 달 전에 구조했는데 앞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고양이의 앞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에 깁스 풀고 한 달 뒤면 입양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애는 입양 가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구나. 35년 전 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이렇게 갚아나가고 계신 거구나. 지은 씨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여기 있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 할미 혼자 할 수 있어. 안 돼요. 3년 동안 방치한 손녀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최수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돕겠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우리 아파트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경비원님 고맙습니다. 할머니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801호 주민일동. 쪽지 옆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써 소문이 났구나. 오전 10시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수진 씨였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경비원님, 잠깐 할머니 댁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료랑 간식 좀 사왔어요. 혼자 들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서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사료와 각종 간식,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최수진 씨의 눈이 붉었습니다.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72세 어르신이 5년 동안 혼자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함께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채 씨 왜 이렇게 많이?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들 먹이는데 쓰시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살 수 있어요. 할머니 제발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최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울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로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 경비원님, 이거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503호 주민이 사료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먹던 건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희는 고양이 간식이요. 702호 주민도 손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얘기 듣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사왔어요. 오후 3시쯤 경비실 한쪽이 동물 용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료, 간식, 장난감, 화장실 모래, 심지어 새 캣타워까지. 이 모든 걸 어떻게 할머니께 전하지? 고민하던 저에게 박지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경비원님, 지금 할머니 집에 계세요. 아니요, 경비실에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할머니 댁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할머니랑 있는데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주민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수레에 싣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 씨와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주민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지은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초인종이 울렸어요. 주민분들이 하나씩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쌓인 물품들을 보니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강 경비원님, 지은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네,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당분간은 매일 할머니 댁에 와서 함께 동물들 돌볼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를 말렸습니다. 안 돼. 네 일이 있는데 어떡해. 할머니, 저 3년 동안 할머니 방치했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리고 남편이랑도 얘기했어요. 다음 달에 여기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6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건 최수진 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맞아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할머니가 5년 동안 혼자서.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수진 씨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돕기 프로젝트. 첫째,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사료와 용품을 후원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셋째, 우리 아파트 1층 빈 상가를 입양센터로 만듭니다. 넷째, 최수진 씨가 잠시 멈춰서서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태연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태연이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경비원님 아드님이구나. 어서 와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태연이는 거실의 동물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 그럼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약 먹고 왔어요. 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것 좀 하거든요. 입양 공급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할머니가 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연이는 평소 제 직업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애 아빠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연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 꿋꿋하시고 5년 동안 혼자서 150마리를. 그러게. 아빠도 놀랐어. 아빠, 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도와드리는 것 나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응, 아빠가 경비원이라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아빠가 없었으면 할머니 진실도 못 알았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태연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청소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시키고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경비실에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희 박영자 할머니 만나러 왔는데요. 할머니를요? 네, 저희가 5년 전에 할머니한테서 강아지를 입양받았거든요. 여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강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애가 첫이에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양 보낸 아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어제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 봤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뉴스요? 네, 어제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어제 저녁 지역 뉴스에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5년. 은밀한 구조활동. 150마리 생명 구해. 기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35년 전에 제 딸과 사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우리 집 개도 함께 죽었고요. 그게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당시 2살이던 손녀가 매일 밤 그 개를 찾으며 울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미안함이 35년이 지나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생명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시면 후원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나요? 그날 오후부터 아파트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할머니에게서 동물을 입양받은 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고양이 2마리 입양받았던 할머니 저희 아들이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통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손녀 지은 씨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모두가 할머니한테 감사해요. 나는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시작한 건데. 할머니 그게 대단한 거예요. 최수진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기 싫다고.
누구나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150개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영자 할머니께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상을 받는다고? 네, 할머니 당연하죠. 지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아파트 1층 빈 상가 앞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최수진 씨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상가를 무료로 임대해서 입양센터를 만들기로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름은 영자 할머니의 생명 나눔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박영자 할머니와 손녀 박지은 씨가 함께 운영하시게 됩니다. 지은 씨가 할머니와 함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최악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 상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입양센터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페인트 칠을 하고 누군가는 가구를 옮기고 누군가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1층에 있어. 입양센터 간판 디자인하고 있어. 그래, 고생하는구나. 아니야,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아빠, 응,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감사 편지 보내셨어. 방금 우편함에서 꺼냈어. 편지를? 집에 돌아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민호 씨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혼자였을 겁니다. 당신이 의심했기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태연이에게도 고마워요. 그 아이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35년 동안 손녀에게 부끄러운 할미였는데 이제는 조금 당당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자 올림.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연이가 옆에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눈물 짓게 만들 거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정확히 할머니가 처음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 입양센터 영자 할머니의 생명 나눔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신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 지은 씨가 매일 함께했고 아파트 주민 2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태연이도 주말마다 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동물 알레르기는 꾸준한 치료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경비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할머니의 생명 나눔입니까? 아, 여기는 경비실인데요. 센터는 1층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박영자 할머니 계신가요? 지금은 센터에 계실 겁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요. 35년 전 일 때문에 할머니를 꼭 만나야 해서요. 35년 전이요?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 전 교통사고. 할머니 딸 부부가 돌아가신 그 사고?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아파트 앞에 있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핸드백을 꼭 움켜쥔 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박영자 할머니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따라오세요. 1층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계셨습니다. 7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등이 꼿꼿했고 움직임도 민첩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35년 전 제가 운전하던 차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사료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죄송합니다. 여성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동안 용서를 구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35년 전 사고를 낸 가해자구나. 할머니는 한참 동안 여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라니까요. 여성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미영입니다. 왜 이제 왔어요? 죄송합니다. 35년 동안 매일 할머니 생각을 했지만 올 용기가 없었어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봤어요. 할머니가 동물들을 구조하신다는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 제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미영 씨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사고 현장에서 주운 건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제가 빼앗은 가족 잊지 않으려고.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참 예뻤죠? 네, 사이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를 정말 예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씨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도 3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미워했어요. 당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살짜리 손녀를 안고 매일 울었어요. 왜 우리 딸을, 우리 사이를, 심지어 우리 집 개까지 빼앗아 갔냐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지은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할머니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지은이를 잘 키우는 게 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 그리고 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결혼해서 나가고 혼자 있으니까. 35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라서.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다 보니까 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영 씨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전부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죽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미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할머니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얘기 좀 하죠. 미영 씨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용서.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35년이 지났는데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제가 더 힘들다는 걸. 할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요. 당신도 저도. 할머니,
3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잖아요. 이제 그만 놓고 살아요. 미영 씨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입양 상담 예약이. 지은 씨가 울고 있는 미영 씨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지은아, 이분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5년 전 네 부모님 사고 때 운전하던 분이야. 지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 씨가 벌떡 일어나 지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 씨는 한참을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해요. 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요. 지은 씨가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도. 지은 씨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35년 동안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부모 없는 아이로 키워서 외롭게 해서. 지은아,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지은 씨가 미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할머니도 당신도. 미영 씨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가 5천만 원을 센터에 기부한 것입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거절하려 했지만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결국 할머니는 받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겠습니다. 미영 씨가 센터를 나가기 전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와도 될까요? 뭐 하러요?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여기는 누구나 환영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시청에서 할머니께 시민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참석한 시상식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6년 동안 200마리가 넘는 동물을 구조하셨습니다. 시장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행동이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시작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 전 제 딸과 사이를 잃었을 때 저는 2살짜리 손녀를 안고 매일 울었어요. 그 아이한테 부모를 돌려줄 수도 없고 외로움을 채워줄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무력함이 35년이 지나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는 일을. 제가 손녀한테 못 해준 것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외로움을 잊었고 이웃들을 만났고 손녀와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까지 받았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더 받으니까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진짜 멋있다. 그러게.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입양간 동물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생겼어요. 한 30대 여성이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고양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5년 전 첫 번째로 임양 보내신 처지요. 처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 15살인데 너무 건강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지은 씨가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할머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 지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은 행복해. 정말요? 그래. 너도 곁에 있고, 매일 아침, 날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가 시상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 할머니, 35년 동안 미안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당당해진 것 같아. 지은 씨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할머니가 경비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민호 씨, 네, 할머니.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 당신이 날 의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CCTV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혼자였어요. 물론 지은이가 있었지만 그 애도 바빴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날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왜요? 할머니 덕분에 제 아들이 변했어요. 태연이요? 네. 그 애가 제 직업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비원인 걸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할머니를 도왔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고마운 건 저예요, 할머니.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층 센터가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생명 나눔이라는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요. 아직 못 구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일어서며 웃으셨습니다. 그럼 들어가 봐요. 내일 또 바쁠 테니까.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경비 일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박영자 할머니 시민대상 수상. 특이사항 없음. 오늘의 한마디.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3년 후 2027년 11월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태연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동물보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할머니처럼 동물 구조하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76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등이 꼿꼿하시고 매일 센터에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구조한 동물은 300마리가 넘습니다. 손녀 지은 씨는 센터를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미영 씨도 매주 센터에 나와 봉사를 합니다. 35년 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은 함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 저는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지은 씨, 태연이, 미영 씨, 그리고 자원봉사자 5명이 함께입니다. 모두 손전등을 들고 쓰레기장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버려진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나눔이구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구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해서 행복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해주셔서. 새벽 3시 30분. 할머니 일행이 쓰레기장을 나섭니다. 한 사람이 작은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일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우리 아파트 주민들 덕분에.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